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어제 무제한 양적 완화가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다우존스가 6.3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4%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원만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으로 경기 부양책이 발효될 예정인데요. 분위기상 별 다른 변수만 없으면 경기 부양책이 발효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부양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선반영된 국내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일과 24일 반등만 기관들이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개인들의 자금만 투입되며 증시가 급등한 상태라서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국내 증시가 1440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 38% 급등하는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어제와 오늘 음봉을 만들며 조정을 보였는데요. 통상 피보나치 비율로 이 낙폭의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38% 반등 후에 다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이면 이 저점을 다시 붕괴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최소 50% 반등인 1850포인트까지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이 저점이나 아니면 이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쌍바닥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악재가 소멸되거나 소멸 중이어야 하는데요. 우리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악재 속에 묻혀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도 감안해서 시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간간히 이번처럼 강한 반등을 보이는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최근의 저점인 이 1440포인트 이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악재들 속에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가 간 무역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국내 수출산업 경기 전망 지수도 한번 보시면 이 100을 기준으로 추세가 하회를 하면 향후 수출 여건이 지금보다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33.4까지 폭락했던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0을 벗어나는 자리가 2011년 8월 유럽 경기 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77.4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79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2013년 하반기부터 100으로 올라서서요. 쭉 90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2년 13년 찍었던 70포인트 때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역협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시면 석유 제품이 59.7 정도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철강과 비철금속이 61.2, 그 다음에 무선 통신기기가 63.2, 기계류가 67.1,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보시면 71.2에서 77까지 수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동차와 반도체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박이나 가전,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이 다소 개선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출 대상 국가 경기도 보시면 72.7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는 수출 애로 요인으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을 17.2%로 잡았고요. 원재료 가격 상승을 14.9%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수출산업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 간 무역 여건이 악화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1차 충격 이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2차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분할 매매로 접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증시 반등에 대응하지 못하시고 소외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요. 조정 시에 이 1450과 1500포인트 부근에서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을 노려보셔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41조 4천억 원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예탁한 자금과 주식을 판 자금, 그리고 신용잔고를 보시면
3월 초까지 10조에 육박하던 신용융자가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6조 4천원까지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반대 매매 당한 자금들이 이렇게 고객 예탁금으로 쌓이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장에서는 2200개의 종목 중에서 1400종목 이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저가 매수세들의 위력을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이 외바닥 이후에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올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원금 회복이나 추가 이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국내 증시가 재조정이 들어갈 때 이 1440포인트인 저점을 한 번이라도 깬다면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하락 후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초기 국면이 나온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항상 비논리적으로 흘러가는 만큼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요. 증시 흐름에 맞게 내 원칙에 의한 대응만이 최고의 매매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